65세 이상 어르신, 퇴원한 부모님,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이번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3월부터 시작된 통합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요양, 돌봄, 생활 지원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여러 제도를 한 사람 중심으로 묶어주는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며 우선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 중심이 됩니다. 내 가족이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 지금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들으면 새로운 복지 사업이 하나 생긴 건가?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알아봐야 하고, 요양이 필요하면 장기 요양을 따로 알아봐야 하고, 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따로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제도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정작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한 번에 연결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퇴원 후 집에서 회복해야 하는 분들은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고, 집에서는 식사 준비가 어렵고, 혼자 이동하기 힘들고, 약도 제때 챙겨야 하고, 낙상 위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을 전부 따로 알아보고, 따로 신청하고, 따로 연계받는다면 가족 입장에서도 너무 복잡하고 당사자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통합돌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보고 그 다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이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통합돌봄에서는 어떤 지원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이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퇴원환자 연계지원,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는 방문간호가 더 필요할 수 있고, 누구는 식사나 이동 지원이 더 급할 수 있고, 누구는 퇴원 후 일정 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통합돌봄의 핵심은 사람마다 다른 필요를 보고 맞춤형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돌봄이 꼭 필요한 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고령 장애인이나 돌봄 필요가 큰 중증 장애인이 중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보통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신청을 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사전조사나 판정조사를 거친 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편리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혼자 사는 어르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원 이후 집에서 식사, 이동, 복약, 청소, 안전관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만 따로, 복지만 따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방식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바로 그 방향으로 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알아두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체감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준비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실제 연계되는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받는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대상 여부, 필요도, 지역 자원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전처럼 각자 알아서 헤매야 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한 사람 중심으로 연결해보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퇴원 후 집에서 회복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이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돌봄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서 우리 가족이 통합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는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문의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월부터 시작된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킹덤은 어르신 복지, 정부 지원, 주민센터 정보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부모님 돌봄이나 어르신 복지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